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드, 센치멘트,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구름, 이런 것들이 주식 트레이딩 하는데,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기 오염, 미세먼지는 어떨까요? 예,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가 꽉 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겠다 싶죠, 솔직히. 죽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면 본능에 충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분 효과입니다. 예, loss aversion. 그래서 잃어버리는 걸 정말 싫어하고 가질 게 생기면은 소확행을 추구하게 되고, 네. 약간만 줘도 감사해. 나 일단 사게 해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막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리, 마사, 짱의 페이퍼 그랬는데 최근에 저널 오브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에 나갔어요. 무슨 발견을 했냐면은 이 마시모 마사라는 이탈리아 인시에드에 계신 이탈리아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기 제자분들하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홍짱이라는 교수는 저기 칭화대학교 교수인데 그 양반들이 뭘 갖고 얘기했냐면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뮤추얼 펀드 트레이딩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저 뭐야 3,000개 도시 그 다음에는 도시 2 아니 계좌 77만 3천 개 도시 200개에 대해서 빅데이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 이런 처분 효과가 더 심하더라 하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복습으로 하면은 뭐예요? 디스포지션 이펙트 두 가지라 그랬죠. 떨어지는 주식을 손절매를 제대로 못하고 존버 물타기. 내가 못 팔겠어. 죽어도 못 팔어. 나 이거는 로스가 아니야. 그러고서는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들아 네가 팔아라. 아니면 딸아 네가 팔아라. 난 내 손으로 못 팔아. 내는 흙이 들어가도. 이러고서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모멘텀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일단 빨리 뭐 하나 조금 게인 벌었다 싶으면 빨리 팔아. 소확행 현금화했어 해피 빠이빠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디스포지션 이펙트. 자, 대기 오염이 인지 평양성을 자극하여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더라 하는 연구인데요. 이거 연구가 진짜 골 때립니다. 재밌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플리케이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홍짱 교수님이 우리나라 서울에 오셔가지고 논문을 발표할 때 모습입니다. 북경의 미세먼지 상황 사진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은 200m 앞에 도심지의 큰 건물 저렇게 맑은 날엔 멀쩡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런데요. 자기네는 우리도 그러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 서양 교수님들은 이거 보고 막 놀래 자빠집니다. 오, 저럴 수가. 근데 우리한테는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짱 교수님 말씀이 그나저나 한국에서도 미세먼지로 고생한다면서요. 알긴 아시네. 근데 이래. 제가 알기로 한국 미세먼지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면서요. 뭐라고라고라? 뭐시라고라고라? 지금 오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카이스트의 박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의스 이렇게 그럴 리가 없다. 이 50% 정도는 된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 홍짱 교수님이 움찔하면서 조금 물러섰던 그 뒤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참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칭화대학교라는 존재가 중국에서 얼마나 엘리트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수면은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인식 상태가 지금 저 정도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관리로 계신 분들, 정권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외교관 분들이 좀 제대로 중국한테 바른 소리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할 말씀은 하셔야 된다. 아니 뭐 서로 간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릴 건 정확히 알리고 살자 하는 겁니다. 이거 과학 실험으로도 나왔어요. 이미 중국에서 오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건데 특히나 이건 중국 데이터 갖고서 연구한 거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 중국의 미세먼지가 왜 심한지
중국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저기 과학 실험을 한 과학적인 테스트를 하게 된 거는 이겁니다. 중국에는요 회수라고 해가지고 화이허라고 있습니다. 화이허. 이게 우리 중국을 안다 그러지만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화이허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몰랐어. 이게 나는 황하강인 줄 알았어요. 북경에 흐르는 황하강. 그거는 황허입니다. 황허. 이 화이허는 요거예요. 그럼 량쯔강 아닙니까? 양자강 아니야? 아니라고요. 량쯔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요거예요. 근데 화이허는 뭐냐면은 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 배운 적 있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귤화위지. 이 귤이 똑같은 씨인데 종자가 똑같은데 이 회수 남쪽에서 심으면은 귤로 해가지고 제주도 감귤, 제주도 떠나요 제주도, 그죠? 남쪽에서는 따뜻해가지고 토양도 좋고 귤이 돼가지고 맛있는데 이 회수만 건너서 북쪽에다 심으면 뭐가 된다? 탱자가 돼가지고 시큼하고 씨도 많고 맛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귤북지라는 말도 있죠. 그거에 지리적인 경계가 되는 남과 북을 딱 가르는 중국의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세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러나 사귄다고 해서 비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또 주장을 한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누가 뭐 주먹질하라는 얘기 아니고 정당하게 서로 알릴 건 알리고 딜을 할 건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자, 좌우지간에 회수 얘기로 돌아가서 얘네가 회수를 기준으로 무슨 정책이 있냐면은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이 겨울에 무료로 석탄을 떼워서 무제한 석탄을 떼우고 따뜻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특히 회수 이북 지역만. 회수 이남 지역은 돈 내고 석탄 떼워라. 따뜻하지 않니? 지리적으로. 북쪽은 이 강 넘어서는 춥지 않니? 그러니 당에서 무제한으로 석탄을 줄 테니 태우고 싶은 만큼 태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륙의 스케일로 그걸 갖다가 마구마구 떼우고 뿜뿜 하니까, 그죠? 어떤 과학적인 테스트가 탑저널에 이제 나갔냐 하면요, 기대 수명이 달라. 기대 수명이 남쪽 대비 북쪽은 일찍 죽습니다. 기대 수명 차이가 2년에서 3년. 오 마이 갓. 그것도 폐질환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었나요? 그거 우리나라 뉴스나 언론사에서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누가 광고주라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과학 테스트에 나왔고, 그 다음 파이낸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거 갖고서 뭔가 트레이딩 하는데 차이가 날 거야. 그러고서는 테스트 해보니까, 정말로 처분 효과란 것이 이 회수 이북 쪽이 극명하게 나타나더라. 남쪽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와,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 요 이웃한 지역에서 그 차이가 더 도드라지더라. 여긴 많긴 많은데 여기서의 차이가 팍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하게. 그 다음에는 요 북쪽에서도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태우는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야.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바깥에 우리나라도 쭉 있습니다. 저렇게, 그죠? 보이시죠? 네, 미세먼지가 쭉 있는 상황인데 저게 이제 3월 15일 지나면 좀 상황이 나아질 거야. 우리도. 네, 뭔 얘기를 하냐면요, 저게 이 북경 같은 곳도 그렇고 여기 미세먼지가 막 심했다가 그럴 때에는 처분 효과가 막 같이 심했다가 편서풍이 불어 제끼시면은 걔네가 말을 해요. 편서풍. 이게 불어 제끼면은 이게 먼지가 쓸려 나가면서 처분 효과도 그 다음날 없어지더라. 참 신기하더라. 하고서 논문은 끝을 냅니다. 한데 저희는 뭐예요? 편서풍이 불면은 그 먼지가 다 어디로 날아갈까? 우리가 받아먹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대륙의 스케일로 갖다가 그냥 막 보내면은 꼼짝 없죠. 이거 갖고서 우리가
외교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본 적 있냐고. 떳떳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관료가 되시는 거 중요합니다. 행시 보실 분 보세요. 외시 보실 분 열심히 보시고 꼭 합격하셔서 수석하시고 외무부 장관 되시고 중국 대사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거는 가서 당당하게 따지시는 대사가 되시기 바라고, 당당하게 따지시는 장관들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예. 그러다고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의 친구들하고, 중국 친구들하고 잘 지내세요. 중국 친구들도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같이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자,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린 테크놀로지로 저걸 바꿀 방법 없을까, 중국이? 대륙의 스케일로 좀 뭐 잘해볼 방법 없을까? 다 같이 고민하자고요. 자, 파이낸스를 떠나서 이걸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처분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위기일수록 어떤 신체적인 재난, 뭐 이런 지진,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 타격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에 주변 지역의 개인 투자자들의 처분 효과가 심해지더라. 내 목숨만 살려줘 제발. 그래서 소확행, 작은 그 주어짐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가 또 이런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떨어지면 존버, 계속 버티게 되는 거. 예. 호황보다는 불황 때 개인 투자자들의 처분 효과가 더 강해지더라.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불황 때면은 지금 같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할수록 소확행을 추구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취직하기 힘들고 바깥 세상이 그 공황 같은 일자리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될수록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노량진에 공시 치러 간다고 달려가는 거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긴 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처분 효과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거보다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더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스포츠 센티멘트 있죠. 이런 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센티멘트 이거는 참 퀀티파이 하기 쉽죠. 운동 경기가 있다 없다 이겼다 졌다 요걸로 보고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화하기 진짜 쉽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시는 거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이때 2002년에 월드컵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를 또 많이 낳으신, 그래가지고 태어난 애들도 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거보다 한 1, 2년 전 일찍 태어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거의 기적적으로 월드컵 4강이 됩니다. 4강. 일본은 못 들어갔죠. 네. 그런 때 주가가 어떤가를 보는 건데요. 네. 이걸 또 들고 파신 분이 계시니 에드먼스 가시아 앤 놀리라고 하는 세 학자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알렉스 에드먼스인데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지면은, 이기면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지면은 우울 모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 아니 이게 뭐 스포츠 경기에 손흥민이 뭐 나이키 신고 뛰어가지고 나이키 주가가 올라갔다, 아디다스 뭐 신고 뛰어가지고 아디다스 주가가 올라갔다, 이게 아니야. 그거는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캐시플로우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브랜드 가치가 알려지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살 거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져서 경제학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행동재무가 아니야. 그거는 네오클래시칼 신고전파 경제로 충분히 설명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월드컵에서 졌어. 근데 월드컵 스포츠랑 전혀 상관없는 모든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루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0.38% 정도 떨어지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 날 주가가 바운스 백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0.38% 떨어지는 것도 공매도 이거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충분히 큰 규모라고 보고요. 주가 지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켓 에피션시 레벨로 다시 돌아간다. 이틀 만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비헤이비어럴 탁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이 아주 예술이죠. 월드컵 사커 게임 갖고서 얘기를 했고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 크리켓 경기, 테니스 경기 등등 뭐 하여튼간에 다 이거 갖고 테스트를 하셨어요. 논문 하나 갖고. 사례를 들어주세요. 손흥민의 월드컵 최근 들어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2018년 6월 27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그렇죠.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독일의 전차 군단을 2대 0으로 깔아 뭉개버리십니다. 네. 뜻밖의 패배를 당한 독일. 이런 때일수록 충격이 크죠. 주가가 더욱더 떨어집니다. 1.6% 빠졌습니다. 지수가, 닥스 지수가. 네, 그래서 뭐예요? 운동 경기만 잘 활용해도 주식 시장에서 돈 번다. 인덱스로. 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요. 알렉스 에드먼스가 최근 들어서 만드는 논문, 연구하고 있는 논문이 또 이겁니다. 스포츠 센치멘트 말고 그러면 음악 센치멘트는 또 어떨까? 와, 저 알렉스 에드먼스는 LBS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그 대만 계통 홍콩인가 그쪽에 그 혼혈 계통으로 천재인데 그 사람은 정말 희한한 거 많이 합니다. 정말 스포티파이 여기 뮤직 음원 있잖아요. 앱 있잖아요. 거기에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전 세계적으로 끌어모은 거야. 아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거기에 보면 음악을 퀀티파이 하는 게 쫙 나와요. 매일매일 그 수백 개 나라에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가장 인기 있었던, 다운로드 많이 되고 많이 플레이 됐던 매일매일의 탑 리스트를 고르는 거예요. 탑 리스트에서 그 음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일런스라는 건데 좀 밝고 경쾌한 거, 그런 거, 밝은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 스코어가 1표준 편차가 높으면은 그죠? 그 다음 날 주가 지수가 0.011% 오르더라. 연율로는 한 2.8% 정도 오르더라.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원상복귀 해야 되겠죠? 네. 쇼텀 비헤이비어럴, 롱텀 EMH 그 합리적인 주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5거래일 후 주가 지수가 0.014% 빠진다. 연율로 3.5% 정도 빠진다. 완전 원상복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이런 더 빠지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데이터에 빠졌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왜 이걸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 하면은 최근에 팝은 K-팝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K-팝 데이터가 우리나라 거가 특히 빠졌어요. 우리나라 또 이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인데 이 또 중국 사람들도 그건 알아줍니다. 노래와 음주 가무 하면은 자오시엔주, 네이버고 그래가지고 내몽고 사람이나 아니면 조선 쪽이나 얘네들의 음주 가무는 당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 잘하는 민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스포티파이 데이터가 작년부터밖에 없어가지고 데이터 테스트가 안 됐어요. 하여튼간에 국가별로 베일런스 지수가 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논문 보면 진짜 골 때려요. 베일런스 지수가 높은 쪽이 있어. 평균적으로 대륙별로 높은 게 라틴 아메리카, 그죠? 삼바. 네. 낮은 쪽이 보시면은 아시아 많이 심각합니다. 네.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유럽 컨트리들 중에 보면은 스페인이 유난히 높아. 말 되죠. 나머지 이제 뭐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센치멘트 무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센치멘트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섹시한 그 센치멘트 얘기 나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